네, 안녕하세요. 면접 강사 은빈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7강 발표 면접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첫 번째 시간 기억나시죠? 상황형 질문 많이 풀어봤었고, 발표 면접 개요 짜는 방법, 그리고 메모하는 방법 여러 가지 알려드렸던 시간이 됐습니다. 상황형 질문 제가 다 알려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오늘 배운 거 복습하시고 또 이걸 다른 질문에 적용해서 본인 걸로 만드시는 시간을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시간 가지셨나요? 연습 많이 하고 질문 많이 풀어봐야지 여러분 감이 생기거든요. 그럼 나중에 3분 시간 안 재도 여러분이 이 정도 하면 딱 3분 됐을 것 같은데 이런 감도 생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많이 철저히 준비를 해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발표 면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뭐 한다고 알려드렸죠? 지난 시간은 상황형이었으니까 오늘은 방안형 질문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안형 질문 뭔지는 아실 거라서 간단히 기출문제 풀어보고 또 발표 면접 주요 사항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페이지 설명드렸습니다. 그쵸? 방안형 질문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거는 예방 방안, 활성화 방안, 홍보 방안,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을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아이디어, 의견 이런 것도 중요하고 현재 소방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도 좀 잘 알고 있어야지만 답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자료를 활용하고 또 기사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제가 다 알려드렸습니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 있는 게 다 방안형이거든요. 그래서 설날, 명절에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할 거다. 그래서 이런 설, 명절 같을 때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시오. 이런 식으로 나왔었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산불 인명 피해 예방 방안에 대해서 물었던 질문입니다. 이거는 계속 설명했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질문으로 풀어볼 거 이거는 기출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안 나왔어요. 물론 불법 주정차 관련해가지고는 나온 적이 있지만 비슷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긴급 자동차 소방차 길터주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3분 발표 준비해 볼 겁니다. 자, 이렇게 질문만 띡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통계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림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또 관련 기사 같은 거 활용할 수 있게끔 같이 제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번 주제가 좀 어려워가지고 제시문을 좀 활용해서 서론도 짜고 본론 같은 것도 얘기를 해야겠다 하면 진짜 정할 말이 없으면 제시문 같은 것들을 좀 활용해서 3분 발표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하는 게 더 좋기는 하겠죠. 자, 발표 순서는 상황형 질문하고 동일해요. 어떻게 한다? 서론, 본론, 결론인데 서, 본, 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서론에는 무슨 내용, 본론에는 무슨 내용, 결론에는 무슨 내용을 넣을 건지 그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똑같아요, 이것도. 서론에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죠? 이번 주제에 대한 내가 어느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표현해 주는 걸 서론에 넣는데 서론은 어떻게 무조건 짧고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본론, 질문에 대한 핵심 내용, 이게 제일 중요하죠. 주제 관련 보충 의견, 기대 효과, 바람, 포부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 주제에 대한 개요를 짰는지 설명해 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잠깐 일시정지 누르고 여러분이 진짜 이거를 면접 가가지고 받은 주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왜냐면 이 주제 그렇게 어려운 주제는 아니고 뭔지 다 아시잖아요. 서론에 무슨 내용 넣을지 본론에 무슨 내용 넣을지, 결론에 어떤 내용으로 마무리할지 한번 정리해보고 그러고 다시 재생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개요 다 짜셨나요? 개요 다 짜셨으면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 본, 결 어떻게 했냐면 이해 정도를 저는 정의로 표현을 했습니다. 주제에 대한 이해 정도 표현. 제가 이거 뭔지 알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대로 간단하게 정의 설명을 해보면 이겁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만약에 질문이 산불 예방 방안 이걸로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주제는 서론에
산불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요즘 산불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심각성 얘기하는 게 좋죠. 주제에 따라서 서로는 어떻게 뽑을 건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주제는 이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주제도 심각성으로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본론. 당연히 이거죠. 핵심 나와야죠. 상황형 질문은 본론에 뭐였어요? 나의 행동이었죠. 자, 결론. 예비 소방관으로서의 어떤 것들을 나는 기대하고 있다. 뭐 바람 이런 것들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긴급자동차 길서주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3분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 주제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는 활성화 방안 4가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자동차 길터주기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등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출동 중인 차량이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일반 차량과 보호자가 길을 비켜주는 의무입니다. 자, 이렇게 정의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10초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제가 생각해낸 활성화 방안 4가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방차 길터주기 동승 체험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출동 훈련에 일반 시민의 동승 체험을 통한 소방차 출동 확보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양보 운전의 필요성을 자각함으로써 소방차의 재난 현장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알아본 결과 소방차 길터주기 동승 체험은 현재 소방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하지만 이 대상자가 성인이 아닌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많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운전을 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이런 체험이 진행이 된다면 훨씬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변화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으로는 운전면허 시험 과목 추가입니다. 현행법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전 수료하는 교통안전교육에 긴급차량 길터주기 요령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운전면허 시험 과목에 긴급차량 길터주기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도로에서는 현실적으로 조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VR이라는 좋은 기능이 있으므로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새는 운전면허 학원도 VR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다닐까 고민을 했던 학원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다음으로는 처벌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러시아와 캐나다에서는 벌금 부과 및 면허 정지 조치, 일본에서는 교통 불통 지역에 무인 카메라를 설치해서 24시간 불법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범칙금을 우리나라의 5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실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4번째는 사이렌 소리를 좀 강화시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점도 아셔야 됩니다. 현재 사이렌 소리가 크다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렌 소리는 소음이 아니라 시민의 부름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위치가 여기예요. 현재 얼마나 상황이 긴급한지 알려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를 통해서 소방차 길터주기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디어에도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좀 보완이 필요하다든지 문제점은 있지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지 설명이 좀 되는 게 좋습니다. 결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소방관의 64%가 설문조사에서 일반 차량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구급차의 현장 도착 평균 시간은 8분 18초래요. 골든타임은 4분에서 6분 이내이기 때문에 도착률이 32.8%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식이 저는 더 높아져서 긴급차량 길터주기 활성화, 이와 비슷한 불법 주정차 문제들이 빠르게 해결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라고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죠. 저는 이 기출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포인트를 조금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을 때 그 아이디어에서 현실성이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게 뭐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아이디어를 낸 이유는요. 혹은 이 아이디어에 어떤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 뭐 같이 낸다든지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들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압박 질문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산불입니다. 산불 인명피해 예방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시오이고요. 참고 자료로는 성묘객 실화 그래프, 부상자 그래프, 산불 사망 중 절반 이상이 고령자이다. 무리해서 화재를 진압하거나 아니면 거동이 불편해서 대피가 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었다. 그리고 봄철에 산불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자료들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발표 순서 볼게요. 서론, 본론, 결론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여러분이 생각해보는 시간 한 10초 정도 가지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는 산불 이런 주제에는 산불의 정의를 얘기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실태, 요즘의 산불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뭐 심각성을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산불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예방 방안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원인부터 뭐가 있는지를 좀 설명하고 본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산불 원인, 예방 방안, 바람 및 포부 이렇게 짜봤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해 볼게요. 네, 지금부터 산불 인명피해 예방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봄철 산불은 전체 산불의 60%를 차지하고 성묘객을 포함한 입산자 실화와 소각 산불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봄철에 특히나 입산자 실화라든지 또 소각 산불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각각의 측면에 대해서 생각을 한 바를 본론에 넣어봤습니다. 예방 방안에 대해서 3가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산자 실화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산불 취약 지역에 감시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산불 예방을 위해서 취사 제한과 흡연 제한 등을 동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입산자 실화에 따른 산불 발생률은 굉장히 높은 바입니다. 대다수 산림 내 외부에는 산불 조심과 산림보호법에 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으나 많은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 또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라이터나 버너 등 인화물질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등산 예전에 많이 다녔는데 이런 거는 하지 않죠. 물론 이 과정에서 일부 입산객은 상당한 불만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뭐 얘기하라고 했죠? 내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게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올지 나 이미 예상하고 있어요. 이런 거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자,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왜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가 같이 들어가 있으면 좋다, 문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에 입산자 실화에 따른 산불 발생률과
협조문을 포스터로 제작한다면 입산객의 유연한 협조를 이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협조 이끌면 되지. 이런 부분들 들어가 있죠. 만약 인력에 대한 문제점이나 비협조적인 분위기가 많이 문제가 된다면 이것도 문제점을 가정한 거죠. 저 예상할 수 있어요. 제가 낸 아이디어가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 해결할 겁니다. 자, 스스로 인화물질을 제출했을 때 조난 키트 같은 것들을 선물로 주는 이벤트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뭘 주는 거 이런 것들은 또 돈이 많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두에게 다 줄 수 없어요.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안 되면 요즘은 입산 전에 인증 스탬프, 아마 등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관악산 앞에도 있고 북한산 둘레길 스탬프 찍는 거 이런 거 있거든요. 여권처럼 생긴 거. 인증 스탬프를 찍는 것이 유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탬프를 찍을 때 인화물질을 저는 소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스탬프도 함께 배치해서 스스로 점검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걸 제가 등산 다니면서 생각을 했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뭐 클라이밍을 하든 아니면은 뭐 수상 스키를 타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런 게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내 경험에서 나오는 아이디어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넣으면은 나만의 답변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 아이디어에 대한 보완점을 계속 얘기를 해주면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둘째, 소각행위 인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 실시입니다. 대부분 산불의 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소각 산불과 같은 인재가 가장 큽니다. 사람으로 인한 재난을 얘기하는 거죠. 이에 본질적인 인식 개선을 도울 수 있는 캠페인. 자, 이 글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이 단어. 캠페인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격적인 영농 처리 시작되기 전에 농업인 대상의 소각 방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강의 또는 리플릿 배부가 아닌 영농 폐기물 소각의 위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시청각 자료와 영농 폐기물 파쇄 방법을 설명해주는 캠페인입니다. 이는 농업인으로서 하여금 소각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영농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법을 파악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단어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방안 같은 거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캠페인 해야 합니다. 홍보해야 합니다. 교육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SNS로 홍보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되게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 방안 이야기하면 의견에 이 세 가지를 넣는데 이 세 가지를 그냥 제시하면 너무 뻔하고 재미없고 별로인 그렇게 매력적인 대답이 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시기에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면서 이걸 할 건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뭐 어떤 내용을 담을 건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 쓰셔도 돼요. 근데 이런 것들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캠페인 해야 됩니다. 그냥 홍보, 그냥 교육 이거는 안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캠페인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다? 어떤 시기에 할 건지 누구를 대상으로 단순히 강의 또는 리플릿 배부가 아닌 영농 폐기물 소각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시청각 자료 파쇄 방법 설명해주는 캠페인 어떠한 방식 어떠한 내용 들어가죠. 그리고 이는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이 짧은 글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방안 얘기할 때는 포인트가 뭐다?
캠페인, 홍보, 교육 얘기해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좋은 답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비 소방관으로서 산불 예방 방안에 대한 소방기관의 예방 대책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서 AI 기반 산불 조기 대응 시스템 도입과 첨단 장비를 활용하는 산불 진화 훈련입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서 진화 인력의 역량 향상이 필요합니다. 물론 상당한 비용 투자와 인적 자원이 동반되나 산불 발생의 사전 예방뿐만이 아니라 사후 대처에도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물론 이런 거 문제 될 수 있는 거 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것은 효과가 좋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따가 제가 기사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의 산불 발생은 막대한 진화 비용부터 보건 비용 및 기간이 상당한 만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법적 제재 그리고 첨단 기술 도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임용 후 저 또한 산불 발생이 최소화되고 신속한 초기 대응을 통해 산불 발생 및 피해가 최소화되는 데 기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